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폭망하는 경제에도 왜 주식과 아파트, 부동산은 폭등할까? 주식과 아파트 투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투자 방향이 될 텐데요. 함께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세계 돈 살포량, 통화량 10경원, 거품 경제 경고 등. 자, 그런데요. 자, 10년 동안에 5경원에서 10경원 약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올 것이 왔다. 인플레이션 비상. 때까지 불까지에서 동시에 급등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 3년간 50% 상승했다.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서울 아파트 10억 시대가 남긴 것. 밀려나고 박탈감 커지고. 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의 가치는 시간 속에서 반감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주식, 아파트,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격은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경제 위기라든지 금리 상승 시 주식,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게 될 것이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공급량이 증가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요. 중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례해서 자, 실물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통화량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없는 또는 끊임없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경제 위기라든지 금리 위기 시는 주식,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이자도 중요하지만 자, 금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급의 양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와 공급량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더 추가적인 변동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달 말 6월 전 세계 통화량 M2 강우 통화는 86조 달러로 약 10경 3,200조라는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8년 6월보다 100% 증가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풀린 돈 또한 12년 동안 2배 정도 이상으로 늘었고, 4월 말 M2는 3,000조가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3,000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10년 정도 보면요, 미국의 이제 통화량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미국의 달러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올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돈을 풀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돈을 현재까지는 더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풀고는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금리인데, 금리가 사실상 0%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대 금리에다가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낮고 통화량은 증가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식을 잠깐 보면요. 나스닥을 봤는데요.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10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3월 이후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2,500이었던 것이, 10년 전에 2,500이었던 것이 지금은 12,700, 약 5배 이상 올랐죠. 5배 정도. 한마디로 해서, 자, 현금 통화량은 2배를 늘었다면 주식은 4배를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물 가치가 훨씬 더 증가했고, 특히 주식 가치가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이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 화폐 공고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2020년 3월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돈이 이렇게 통화량이 든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또한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늘어서, 자, 2016년 기준으로 봐도 2,400조에서
지금 3천조가 훨씬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돈이 풀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도, 2020년도는 더 많이 풀렸죠. 그래서 통화량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이제 나머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전 세계 통화량, 손살보의 통화량이 10경원. 그래서 한국의 통화량도 3천조 첫 돌파했고, 불황속 주식과 부동산 값은 급등했다. 버블이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 G4, 미국, 유로존, 영국, 미국, 일본 등 중앙은행이 돈 푼 돈만 6조 달러 7,20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우리나라 한 가구당 3억 원 이상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풀렸다는 것입니다. 자, 7월 5일 블룸버그 통화공급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 세계 통화량 M2는 자, 10경 3,200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8년 이후보다 100% 증가했다는 것이고, 한국에 풀린 돈도 1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서 4월 말 M2는 3,018조 6천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주기로 거의 2배의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전폭적인 자원 지원에 힘입어 이번 경제위기에서 각국 기업들은 과거보다는 돈 가뭄에 덜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시장의 불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에 풀렸던 돈이 미처 다 회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또다시 돈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유동성을 회수하자니 경기가 더 추락할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자산 공품이 팽창하는 등 현실 사회에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회수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미국이 다시 유동성을 줄이려고 시도하는데 그 시도만으로도 세계 경제 침체가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져야겠지만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유동성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것을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시장 곳곳으로 흘러가면서 곳곳에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올해 일본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사상 최고였던 1990년 초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영국 런던의 집값은 10년간 70% 뛰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2008년 대비 6.5배로 상승했는데, 일부 기술주를 빼고는 기업 가치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높이 이렇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늘게 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 3년간 50% 상승, 내 집 마련이 더 오래져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 자, 현금으로만 돈을 쥐고 있다면 실물 자산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4년 만에 58.2% 상승, 평균 8억 4,4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국감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8억 4,400만 원으로 지난해 8억 원에 비해서 5.5%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6년 5억 3,300여만 원에서 2017년 5억 9천만 원, 2018년 6억 8천 원 등 꾸준하게 올라서 올해 8억 4천만 원 넘기면서 4년 만에 58% 상승했습니다. 한편 2020년 9월 16일 한국금융에 따르면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지난 3년간 서울 집합아파트 1평방미터당 가격이 약 20%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4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거래가 평균 가격이 39.1% 상승했고, 실거래 중위 가격은 38.7, 매매 가격 지수는 14.2 상승하는 등 서울 아파트 거래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 등 통계 등 가장 낮게 상승한 매매가격 지수를 인용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3년간 14.2%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매매가격 지수는 퍼부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수요자 인기가 많은 서울시 주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는 3년간 집값이 대부분 50에서 80% 상승해서 평균과는 차이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파트 가격이 3년 동안 50에서 80% 정도는 올랐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하고 평균 전세금이 5억 원을 넘는 가운데 거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는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마디로 수도권으로 밀려난다는 것이죠. 최근 4년간 서울 25개구 집값 중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성동구였는데, 성동구 아파트 거래 가격은 2016년 5억 8천에서 올해는 10억 7,800만 원으로 약 85% 올랐다는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성남시 수정구가 3억 5,800원에서 7억 1,30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올해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17억 6,200만 원에 달했고, 서초구 16만 5천 원, 16억 5,800, 용산구 14억 5,500, 경기도 과천지가 13억 5,300으로 서울 송파구 12억 원을 1억 차이로 이제 과천이 더 높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이제 평택시가 이제 2배 이상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 3년 사이에 50에서 80% 정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오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기인을 한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사실상 아파트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만 쥐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요약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금의 가치는 시간 속에 반감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식과 아파트, 부동산 등은 실물 자산은 가격은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경제 위기와 금리 상승 시 주식 아파트 가격이 일시 조정을 받게 되겠지만,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공급량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 수도권이라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폭락론에 매달려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되, 하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할 때 상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집 한 채 마련이라면 신속하게 자금을 만들어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고조 상승시죠. 지금은 아파트 최고조 상승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 2년 정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 왔죠, 지금. 그리고 향후 1, 2년 정도는 이렇게 상승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 2년 지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일시 폭락하거나 일시 하락하거나 조정받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좀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판단을 잘 내리시고, 지금은 상승의 탑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상투를 잡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고조 상승 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무리한 대출을 해야 할 때 위기와 금리 인상을 극복할 대안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제가 권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내 집 마련 자금을 준비하되 남들과는 반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집을 사려고 안달일 때는 멈춰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 2년은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이게 폭락이나 조정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반드시 이런 기간이 온다고 보는데요. 자, 아무도 이때 사지 않으려고 그럴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처럼 모두가 집을 사려고 안달할 때는 멈출 때다. 그리고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때는 바로 사야 할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공급량이 매우 중요하죠. 아울러 미국의 금리 변동에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변수죠. 공급량과 금리. 자, 이것이 주목하면서 동시에 준비를 한다면 향후 3년 내지 5년 이내에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신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